자, 금리 공포의 실적 부진에서 나스닥이 14일간 14년 만에 최악의 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스닥이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미친 듯이 지금 빠지고 있고 뭐 주말 같은 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뭐 거의 뭐 하락으로 출발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죠? 뉴욕 주식 기업 실적도 FOMC 결정에 따라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뭐 2.7%나 빠졌습니다. 미친 거예요? 엄청나게 빠진 거죠, 네, 이거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대급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 발표라든지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할 것이냐.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FOMC에서 뭐라고 할지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시중에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발생을 하니까 시중에 돈을 빨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기적일 수 있는 게 이제 IMF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IMF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세계 경제에다가 찬물 끼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왜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다른 국가들 보고 다 뒤지라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보시면은 저소득 국가 3분의 2가 부채에 지금 공격에 빠져 있고 2015년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연준이 긴축 전환 시에는 시장과 소통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FOMC에서 이제 뼈를 때렸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그 찬물 끼워진 게 우리 한국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자, 있죠. 여태까지는 자기네들이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게 장기화가 될 거다라고 발을 바꾸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 당긴다고 하니 이제 그 조소득 국가들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으라는 거죠. 맞아요. 완전 죽으라는 소리고 이러면서 이제 신흥국들이 돈이 또 빠져나가면서 이제 좀 힘든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예 경제 무너졌죠. 뭐 경제 상황이 완전 무너진 상태죠. 코로나 이후에 뭐 여행도 제대로 못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뭐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 다 무너졌죠. 그리고 또 뭐 뭐 이런 것저것 뭐 무역도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타점에 미국만 금리 인상해서 니들만 살려고 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금리 인상만이 문제 해결일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코로나가 지금 해결이 안 됐죠. 오미크론이 지금 미친 듯이 확진자를 늘리면서 뭐 최고점으로 이제 찍을 것이다라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태까지 뿌렸던 돈 빤다고 하니 뭐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때려버리면 신흥국들이 IMF에다가 이제 돈 빌려달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겠죠. 맞아요. IMF 입장에서는 야 이걸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국가 중에 거의 과반수가 IMF에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적자가 장난 아닙니다. 무역 수지가 계속 마이너스죠. 네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연준 FOMC 회의가 뻔한 내용이겠지만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리 겁에 질려서 이제 주가가 좀 폭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쪽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빠지게 되고 신흥국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데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물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엔 조금 많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경제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데 시중에 진짜 돈이 많이 풀려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영향에 이제 코스피 최저점 찍었어요. 네, 저번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 다 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만 전자, 9만 전자 갈 거라고 뭐를 외쳤지만 삼성전자도 요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카카오톡도 큰일이 터지면서 카카오톡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 미친 듯이 떨어진 만큼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가 거의 30% 정도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최저점 라인을 지금 터치를 하면서 지금 반등도 못하고 지금 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주식까지 싹 다
빠지면서 투자 시장이 완전한 공포죠. 근데 이런 공포는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하긴 했어요. 항상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일일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전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타점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미친 듯이 폭락을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401k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주가가 빠지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노후 자금이 빠지게 돼요. 그걸 이제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안 좋아질 텐데 가뜩이나 지지율이 지금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는 바이든이 가만히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다음 뉴스 한번 보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형 401k로 노후 보장 이거 만든다고 합니다. 야, 다들 아실 거예요. 401k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냥 4대 보험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면 회사가 반 부담해주고 그죠. 우리가 반 부담하는 것처럼 401k도 비슷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주식을 사면은 반을 이제 회사에서 부담을 해줌으로써 내가 사자마자 수익률 100%. 엄청나게 돈 버는 거죠. 네, 이런 구조인데 물론 함부로 이거를 팔거나 그러지 못하게 그 잡아놓은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연금만 또 이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 만큼 맞아요. 우리도 이제 주식형으로도 이제 연금을 준비하는 한국형 401k에 대한 정책이 좀 발표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국형 401k 노후보장 자본 대전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형 401k 추진 등 자본시장의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거는 뭐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주가 떨어지면은 이 또한 위험하긴 해요. 아무튼 경제 위상에 걸맞는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우리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방송에서 꾸준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추진을 하려고 하네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는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프로젝트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401k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처럼 주가를 미친 듯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겠죠. 그쵸, 그쵸. 만약에 수익률이 안 나온다면 다 뒤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물가 상승 대비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라든지 우량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함께 펴줘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형 401k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다시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미국이 힘들면은 빚을 수출해 버리죠. 맞아요. 거기다 기축국가니까 우리가 힘들면 돈을 뿌려버리죠. 이런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기업들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글로벌 시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느냐 그걸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401k가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근데 401k라는 걸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